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메스투 위험성 평가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메스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험성 평가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CE 마킹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위험성 평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서가 세메스투든 CE 마킹이든 그것의 본질입니다. 인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서가 핵심이고 이거를 얼마나 잘 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서가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엔드 유저가 위험성 평가서를 잘 보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CMS2에서 얘기하는 이 위험성평가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도와 빈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위험성평가 기법 중에 한 가지와 좀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공단에서 추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있는 위험성 평가서를 공단 심사용으로 제출해도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옵니다. 네. 꼭 이 위험성 평가서를 유심히 좀 보시고, 그리고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 보고서에서 다 쓰고 있어요. CMS2 챕터별로 이렇게 적합, 부적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은 궁극의 내용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메스2에서는 이제 심각도, severity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영어로 그냥 쓰는 이유가 세메스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심각도를 구분을 할 때 세메스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people,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치느냐. 그 다음에 equipment나 facility, 기기가 얼마나 그 손상을 입느냐. 그 다음에 property, 이게 이제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환경 보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심각도를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미 S2에서는 이 등급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catastrophic, severe, moderate, minor, 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CE하고는 다르죠. CE 마킹에서 13849-1, ISO 13849-1에서 S는 1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이 뭐냐면은 회복 가능한 상해, S2는 회복 불가능한 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미 S2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치명적인 것들, 그 다음에 심각한 것들, 보통 마이너한 것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보시면은 severe, 2에 해당되는 severe가요, disabling injury il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해들 얘기를 하고요. catastrophic은 이게 한 명이나 또는 두 명의,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끼치는 경우, 두 명, 세 명이 죽을 수 있는 경우들을 catastroph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derate은 medical treatment 또는 restricted work activit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edical treatment가 뭐로 보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퍼스트 에이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그냥 병원 통원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퍼스트 에이드는 중화제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반창고를 바른다거나 뭐 이런 지혈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데일밴드 바르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면 퍼스트 에이드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날에 베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날에 베었는데요. first aid only. 그래서 살짝 긁혀가지고 반창고를 붙였고 데일밴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찢어진 거예요. 깊이 있게. 그래서 꼬매야 됩니다. 그러면 마더리스입니다. 자, disabling injury. 이게 너무 깊이 파여져 가지고 손가락을 잘렸어요. 예. 혹은 뼈가 잘렸어요. 그러면은 severe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네. 두 명이 같이 죽어요. 이러면은 캐타스트로픽이 됩니다. 쉽죠? 자, 그런데 어,
순차적으로 죽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심각하게 좀 말씀드리면 질식사 같은 것들이요. 질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질식하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보시면은 한 명 죽죠. 그 다음에 구조대원 들어가서 또 죽습니다. 카타스트로픽에 해당이 됩니다. 퍼스트 에이드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조건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뜨거운 네, 그 챔버가 있어요. 그 온도가 대략 한 100도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철제 구조물들은 100도, 표면이 100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화상을 아주 쉽게 입을 수 있는데 아주 익을 정도가 아니면은 first aid only가 돼요. 그 다음에 화상을 좀 크게 입을 수 있으면 medical treatment에 해당이 돼요. 손이 완전히 익어버려가지고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severe에 해당이 돼요. 사람들이 다 타 죽잖아요. 그러면은 캐타스트로픽이 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나 퍼실러티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건데요. 보시면은 System of Facility Loss, 아예 그냥 시스템 전체가 그냥 손실을 입어버리는 거죠.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라든가 전체가 붕괴가 된다라든가 하는 것들 캐타스트로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서브 시스템이 로스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시비어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어, 산업용 로봇이 폭주를 해서 그 레일 전체가 심하게 데미지를 입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이제 폭주한 뒤에 뭐 더 이상 뭐 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메이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 서브시스템 로스는 뭐 그냥 부품 좀 교체하고 하면 끝나는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게 이제 마드리스에 해당되고, 마이너는 non-serious equipment입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들이죠. 어, 원하지 않게 물이 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장치에 물이 확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비어리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명확하게 시스템 패실리티 로스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배전반이 어쨌든 IP 등급이 잘 충족이 돼가지고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non-serious equipment or facility가 되죠. 이게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property 이거는 chemical release에 대한 내용인데요. catastropic은요, lasting or public health impact. 동네 이웃 주민에게까지 대중이 건강상의 장애를 입었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정도가 이 캐타스트로픽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chemical release with temporary environmental or public health impact.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의 불산 사고 한번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여기 템포러리죠. 새벽에 이제 불산이 잠깐 유출된 거죠. 그러니까 시비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기 chemical release triggering external reporting requirements. 그러니까 chemical release 트리거링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마드릿인데, 외부로 이제 장비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3번 마드릿에 해당이 되고요. 루틴 클린업으로 리포팅이 필요 없는 그럼 뭐 닦아내는 걸로 끝나면은 마이너에 해당이 되죠. 대부분의 그 케미컬 장비들은요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CCSS의 경우에는요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CCSS가 CCSS 룸에 자체적으로 그 되어 있다면 지금 temporary environmental or public health impact인데, 이게 그 환경 요건에 따라서 그 CCS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의 펌핑 성능이라든가 스크러버 성능에 따라서도 2 혹은 3으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각도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발생 가능성, 이게 좀 골 때리는데요. 보시면은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requent, likely, possible, rare, unlikely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percent of unit years in which there is expected to be an occurrence. 한 유닛당 1년에 몇 퍼센트 정도가 고장이 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인지를 알려면 통계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통계 수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 그 전체적으로 국가 통계를 보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의 통계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봐가지고 누가 그 이 프리퀀시를 자주 그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세메스2의 단점이 뭐냐면 이 라이클리후드가 이게 너무 대책 없이 나와 있어요. 예, 이 퍼센티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보다 높은 경우는 결국 통상 작업 중에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likely는 어쩌다가 통상 작업 중에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할 때, 정기 유지보수할 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ssible은 아니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할 때 통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을 possible이라고 저희 간주를 합니다. 다음 rare는 뭐냐면 지금까지 거의 사고난 패턴들이 없는 케이스들. 네. 유지보수에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대응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 두 개, 세 개가 겹쳐져 가지고 발생하는 케이스를 D로, 레어로 봅니다. unlikely는요, 상식적으로 거의 생각할 수 없지만 안 생긴다라고 개런티 또한 할 수 없는 것들을 unlikely로 저희는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F는 상식적으로 봐도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고요. 발생 빈도를 기계 제조사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확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기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그나마 정확할 텐데 이게 또 회사마다 또 다를 거거든요. 유저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어떤 유지보수 능력이라든가 어떤 작업 절차 능력이라든가 뭐 생산 할당량이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값은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고는 rare나 unlikely에서 발생합니다. possible까지는 다 예측하고 다 막아요. 질식사고는 제가 볼 땐 거의 rare이거든요. 그런데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 D rare를 가지고 이제 이 세메스터 뒤에 표를 보시면은 rare에다가 catastrophic 해봐야 미디엄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재해, 질식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난 것들은 사실은 그 회사가 겪어야 했던 그 이후에 사고로 그 이후에 겪어야 했던 상황들을 고려를 해보면 베리 하이가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스타일은 반도체 업계의 스타일은요, 이 프리퀀시,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거의. 프리퀀트라든가 라이클리라든가 파스블은 이건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요걸로 구분합니다. 요걸로. 그죠? 그래서 요 미디엄이 되면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unlikely면은 이건 좀 관리 좀 해야 되고 베리로우라 하더라도 포기는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메스2의 그 이 위험성 평가 테이블은 이 likelihood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severity가 1이나 2면은 일단 무조건 관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위험성 평가란 뭐냐? 네. 챕터별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은 다양한 케이스를 설명하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케이스별, 리스크 팩터별로 위험도를 부여해야 됩니다. 즉, 뭐 레이저가 있고 로보트가 있고 거기에 뭐 냉각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로보트가 폭주하는 상황, 혹은 레이저가 발진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 그다음 냉각수가 터졌는데 하필은 그게 로보트의 노출 도전부에 들어가서 절연이 깨지고 뭐 이런 상황. 이런 것들로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챕터별로 뭐 비상정지는 이 리던던시가 돼야 되고 뭐 기계적 위험이 없어야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라이클리후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위험성 평가는 위험하고 안전 대책이 연계되어야 돼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대책이 뭐냐?
이 단계가 한 테이블에 보여줘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책이 성능이 안전 대책의 성능, 인터록 회로의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다른 그런 챕터나 또 다른 레포트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도어 인터록, 아까 지금 제가 로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냉각수가 있다고 했을 때, 로보트에 의한 위험은 그 시비어리티로 보면은 네, 시비어에 해당이 됩니다. 로보트로 인한 폭주. 그다음에 아마 레어나 unlikely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로우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레이저의 발전의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UV 레이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건 마드레이트일 거예요. 마드레이트고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레어나 unlikely예요. 그러면은 이 로봇에 의한 위험과 이 레이저에 의한 위험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위험이 로봇에 대해서는 인터록이에요. 로봇에 대해서. 레이저에 대해서도 인터록이에요. 하지만은 안전 회로의 성능은 뭘로 결정나느냐? 이 중에 더 높은 위험도인 로봇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봇은 로봇에 의한 도어 인터록은 메인트 모드에서 이게 바이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바이패스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면 분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레이저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록 디바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 로봇에 의해서 로봇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 인터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분석. 이 분석과 이 분석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서는 여기까지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후에 이것이 적절한지는 따른 안전 회로도의 분석 성능 평가 보고서에서 따로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도에 대한 분석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위험성 평가서 그리고 하나는 그 안전 회로도의 분석 보고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누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서의 그 가치 세미에스토에서 위험성 평가서는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위험성 평가서 하나만 딱 보고 이 평가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좋은 위험성 평가서이고요. 나머지는 이 위험성 평가서를 백업해주는 증빙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챕터별로 이것이 컨펌스냐, does not conforms냐 이거를 따지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특히 유지보수에서의 위험도가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런티가 되고 있는지를 위험성 평가서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위험성 평가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딱히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위험성 평가서가 거의 대부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유지보수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네.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증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뭔가를 놓치면 누군가가 죽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몇 날 며칠을 괴롭게 지내야 됩니다.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이 자기가 엔지니어링을 잘못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막중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루틴하게 진행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익숙해져서도 안 되고 항상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고 저희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경쟁사들도 그렇게 임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위험성 평가서 그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엔드 유저 쪽에서 이걸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엔드 유저들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추구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